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이 완만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부터 다시 살짝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6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고서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해주었는데, 어제도 잘 지지가 되는 듯 했으나 현재 조금 악재 소식이 하나 들려오면서 이틀 연속 현재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이평선과 이 검은색 선 60일 이평선이 이제 이번 주말 정도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안쪽에서 움직임,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크게 뭐 상관없다,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완벽한 정배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보다 장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 내부자가 지금 5월 1일과 6월 9일을 주목하라라는 그런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텔레그램방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직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하시고,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차트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실 거고, 또 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 잡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매매를 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노하우까지도 이제 곧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실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코인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실력 중급 정도까지는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활용해서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라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간밤이었죠. 지금 이 SEC 측에서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ETF 승인에 대해서 결정을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새로운 마감 시한이 6월 17일로 현재 정해졌는데, 미국 법규에 따르면 이 SEC는 이 제안에 대해서 5월 3일까지 최초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 시기가 조금 임박하다 보니까 이 SEC 측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조금 연장을 한 부분입니다. 자, 현재 SEC는 공지문에서 제한된 규정 변경에 대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SEC의 승인 결정 연기를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전혀 악재가 아니죠. 5월 3일까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SEC도 지금 일부 말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5월 18일입니다. 이제 5월달 첫 승인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비트바인즈 운용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달 신청을 했고 올 2월 18일 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5월 18일 최종적인 승인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카다르 캐피탈과 이시벤 쉐어즈, 그레스케일 등이 5월 21일, 5월 20일 나란히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리플 ETF가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자, 리플의 앞으로 이제 공급 충격이 가해지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그런 조건이 완성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도 이제 곧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5월 1일과 6월 9일이 현재 주목을 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이 이 두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자,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블랙록 내부자로부터 해당 날짜를 주목하라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를 리플 ETF 승인 가능성 등 이 호재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엑스분석가 베일은 블랙록 내부자가 이 두 날짜를 언급했다라고 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유추해보건데 블랙록이 이제 곧 리플 ETF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 리플 소송이 종료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블랙록도 이제 곧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이 5월 1일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C 측에서는 매월 이제 목요일마다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5월 1일자에도 비공개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 해당 내용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리플의 최종적인 쟁점이 기관 판매 관련한 금지 명령을 철회를 하는 것이죠. 현재 SC 측에서는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할 것이고 투표에서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진행한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법원 측에 철회 요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SC가 법원 측에 요청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주체가 다시 철회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 측에서도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SC에서 투표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리플과 SC의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비공개 회의 주제를 보면은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리플 사안이죠. 그래서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5월 1일자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 소송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새벽 4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과는 이 금요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지만 이 두 날짜가 리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겠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대로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측에서 이번에 IPO는 올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IPO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리플 측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리플 측의 입장을 먼저 보면은 현재 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유동성 측면에서 공모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전략적 인수 그리고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IPO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게 되죠.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그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리플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던 소송 리스크가 드디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ETF 출시 그리고 기관들과의 이 파트너십이 더욱더 확장이 돼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리플의 덩치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은 최고에서 IPO를 진행하기보다는 덩치를 좀 더 키운 이후에 IPO를 진행해야만 리플의 가치가 더욱더 껑충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계상 리플 측에서도 현재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덩치를 키운 이후에 IPO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없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리플의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열리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ETF 하나만 늘어도 리플의 가치는 엄청 껑충 뛰어올 수가 있죠. 일가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소 10배 이상까지는 무난
무난하게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최근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 출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파급 효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플 토큰의 소각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리플 측에서는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이죠.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이 중에서 370억 개의 물량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바로 내일 날짜로 다시 락업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고 또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건 1%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리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비도덕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의 CEO도 리플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리플 CTO의 얘기를 보면은 리플사가 보유한 리플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 자, 퍼블릭 블록체인은 매우 민주적이다. 다수가 규칙을 바꾸길 바란다면 소수자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속적인 매도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었던 부분을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 출시를 통해서 리플 측에서는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 락업 해제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ETF가 출시가 되는 시점쯤에서 이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도 소각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 리플 재단 측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소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 소각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미국 정부에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도 충분히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기부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비축 계획에 리플이 포함되는 것에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는 이것을 비축 재원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리플 측에서는 이 370억 개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는 물량의 일부를 비축 자산에 기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비축 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TF 출시로 인해서 소각, 그리고 더 나아가 비축 계획으로까지 우리가 충분히 연결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기사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리플을 선점해 주시는 게 가장 급선무다 말씀드립니다. 만일 기사화가 된다라면 그때는 개인들, 고래들 너나 할 것 없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격 매수 같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사 모아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무 구간엔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시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확보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갈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